세계적인 에코투어 감성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 이번엔 파라나이바 삼각주를 거쳐 제리코아코아라로 향합니다. 파라나이바 삼각주는 맨소에스 마라넨서스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파라나이바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간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작은 도시는 삼각주, 즉 델타 지역을 배로 탐험해 볼 수 있는 보트 투어로 유명합니다. 삼각 델타 지역, 늪지대로 가는 겁니다. 총 길이 14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파라나이바 강은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강의 긴 여정의 끝, 대서양과 만나기 전에 이룬 이곳의 삼각주 델타 지역엔 섬, 사구, 호수, 맹글로브 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중 특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맹글로브 숲입니다. 강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에 맹그로브가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의 갯벌이나 하구 습지에서 자라는데 뿌리 중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와 다양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호뿌리라 하는데 물속이나 진흙 속은 산소가 희박해서 숨을 쉬려고 물 밖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맹그로브의 진흙은 우리 논의 토양 구조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화분에 물을 많이 주면 식물이 죽잖아요. 근데도 물에 완전히 박혀서 사는데도 잘 살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논입니다. 논에 그 벼들이 물속에 몇 개월 동안 있어도 잘 살아잖아요. 숨 안 막히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벼뿌리 속으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화막, 피막이 이렇게 덮여서 통기 시스템이 진화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비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물에 갇힌 논이나 맹그로브의 토양이 중성화되면서 풍부하게 나오는 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명체의 DNA를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물을 논에 가다 놓으면 알미늄하고 인이 결합한 게 분리돼 갖고 인이 빠져나옵니다. 그 인이 식물이 벼가 흡수하면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토양 속에 있는 인이 숲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맹글로브 숲은 논의 벼처럼 굉장히 생산력 많은 번성한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울창한 맹그로브 숲은 해양 생태계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흙 속속들이 공기와 양분을 공급해 수많은 생물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이런 먹이들을 먹기 위해 개, 새우, 가재 등이 몰려들면서 맹그로브 숲은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맹그로브는 식물의 치명적인 이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에서 살아났을까요? 요거는 레드고 요거는 화이트인데 지금 여기서 보이네. 여기서 보세요. 소금 결정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표면에 묻어나오는 게 전부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면에 소금 결정들이 쫙 나 있어요. 소금. 자, 요게 레드 맹글로브예요. 요게 화이트 맹글로브. 같이 거의 1m도 안 떨어져 있는 두 잎사귀가 이렇게 달라요. 맹그로브는 종류에 따라 소금을 조절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이렇게 잎으로 소금을 배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바닷바람이 와서 이쪽에 붙어가 증발했다라고 하면 여기도 동시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하나는 소금으로 가득 표면에 있고
코팅되어 있어요, 소금으로. 하나는 매끌에 소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잎에서 어떤 생학 작용으로 하나는 코팅이 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레드 맹그로브는 뿌리에서 필터 작업을 해서 아예 소금을 걸러냅니다. 오우스. 이름에 레드가 붙은 이유가 바로 요 속살에 있는데요. 껍질을 벗기니까 이렇게 붉은, 선명한 붉은색의 물감처럼 보이네요. 브라질이라는 이름도 나무 이름에서 나왔죠. 파우 브라질이라는 나무에서 브라질이라는 국가 이름이 정했는데 그 나무는 지금 거의 뭐 멸종하다시피 했는데 붉은색 안료를 채취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붉은색. 망글로브 속살이 이렇게 붉다니 놀랍죠. 아까 맹그로브는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나무라 했죠. 맞습니다. 맹그로브는 식물을 보는 관점을 확장해 줍니다. 맹글로브 씨앗, 레드 맹글로브 씨앗 이렇게 달려있네. 자, 요거를 하나 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레드 맹글로브 씨인데 이렇게 돼 갖고 요 부분은 나무 가지에 그냥 붙어 있어요. 분리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적당히 익으면 요렇게 안 잡힌 부분이 딱 뽑아지면 요게 그대로 전액에 박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 가지에 그냥 붙어 있고 이렇게 전액에 이렇게 박히면 여기서 이렇게 사시 이렇게 맹글로브 자라는 거예요. 마치 포유류가 새끼를 낳듯 가지 끝에서 삭을 틔우고 일정 크기까지 자라면 땅으로 떨어져 번식합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맹그로브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오! 생물이 풍성하다는 건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새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매혹적인 새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꼭 신화의 세계 온 것 같아. 콩따오기의 붉은빛이 강렬했을까요? 이들의 비상마저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새가 날갯짓을 멈추고 나무가지에 내려앉자 나무에 붉은 꽃이 핍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새는 언제나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이지요. 정현종 선생의 시에 새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있어요. 날아다니는 하늘이래요. 붉은 하늘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새의 아주 경쾌한 비상을 보면서 우리는 가볍고 경쾌한 것에 대해서 가장 적게 먹으면서도 오래 나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 정현종 선생은 이런 얘기예요. 새가 한 마리 죽었는 걸 보고 하늘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메시지를 하고 새들이 지금 쫙 내려와서 있는 붉은 하늘 같은 느낌. 왜? 천상을 지배하니까요.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새, 조류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6,500만 년 전 공룡 대부분이 멸종할 때 살아남은 깃털 달린 공룡이기 때문입니다. 새와 인간의 만남,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대한 파라나이바 삼각주엔 맹글로브 숲 외에도 곳곳에 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모래섬입니다. 섬엔 가늘고 부드러운 모래가 쌓인 크고 작은 모래 언덕, 즉 사구가 있습니다. 이 모래섬은 삼각주의 성장과 함께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맹글로브 숲이 얼마나 커요.
저기서 여기까지. 우와. 예, 이게 전부 다 맹글로브 숲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대서양 바다예요. 예, 그러니까 맹글로브 숲이 있으니까 바다하고 강이 많은 흔히 삼각주라 그래요. 그런 삼각주 지역에서 대규모의 맹글로브 숲,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온 데서 이렇게 거대한 순수한 모래로 된 섬입니다. 이게 24평방킬로미터라는 게 엄청난 면적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뭘로 됐는가를 여실히 보는 거예요. 모래예요, 모래. 그렇다면 이 모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브라질은 내륙 한가운데가 거대한 항암 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크레이툰 간계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아마조니아 이런 거대한 단단한 땅껍질로 되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 화강암들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분해되면 결국은 석영 장석 운모가 되는데, 단단한 석영이 이제 바닷물에 실려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섬이 된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 알갱이의 대부분이 바로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록 태초의 모래는 식물삭 하나 틔울 양분조차 없었지만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과 바람과 모래와 햇볕, 물과 이산화탄소와 태양만 있으면 족하리, 생명은 번성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행성 지구 표면이 마지막 난 걸작품이 토양이라는 황홀한 피부를 만든 거죠. 토양이 바로 45억 년 행성 지구의 지난 5억 년의 걸작품이 바로 토양이라는 겁니다. 그 토양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이 모래입니다. 흙, 즉 토양은 모래에 유기물이 쌓이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흔적이 없던 모래는 생명이 움트는 토양이 됩니다.